이 늙은이들이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어? 제발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달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소리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만 하던 부모님을 재산 다 가로채고 산속에 버린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딱 1년 뒤에 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천벌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가슴 먹먹하면서도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변두리에서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던 박노인 부부에게는 금쪽 같은 큰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생 흙을 만지며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큰아들 민수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보내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였지요. 민수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대기업에 입사했고 예쁜 며느리까지 얻어 가정을 꾸렸습니다. 박노인 부부는 이제 남은 여생을 과수원이나 가꾸며 평온하게 보낼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민수가 사업을 하겠다며 박노인을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과수원에서 언제 돈 벌어요? 제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 과수원 땅만 담보로 잡게 해주세요. 금방 성공해서 아버님, 어머님 서울 아파트에서 모시고 살겠습니다. 민수는 달콤한 말로 부모를 현혹했습니다. 박노인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잘 되겠다는데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인감도장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사업이 잘 된다던 아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도박과 유흥으로 큰 빚을 지고 있었고 부모님의 땅과 집을 모두 자기 명의로 돌린 뒤 홀랑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는 갈 곳 없는 부모님을 차에 태워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가 공기도 좋고 요양하기 딱이에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아들은 차가운 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순간 박노인 부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 버려진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박노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임자,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저놈은 평생 죄인으로 살 거야. 어떻게든 살아야 해. 그날부터 노부부의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산나물을 뜯어먹고 구멍난 지갑에는 10원짜리 하나 없었지요. 겨울이 오자 산속의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동상에 걸려 빨갛게 부어오른 손으로 나무를 해다 불을 지폈고 아내는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부부가 머물던 그 산속 폐가 뒷마당에는 박노인이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노인의 조부 때부터 내려오던 오래된 서적들과 골동품 몇 점이 들어있었지요. 박노인은 그저 땔감으로 났을까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 아래 장터에 나갔을 때 골동품 전문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중 한 점이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던 아주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보물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돈으로 산을 내려오는 대신 자신들을 버린 아들이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그 산 전체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농장을 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건강도 몰라보게 좋아졌지요. 반면 부모를 버리고 서울로 도망친 큰아들 민수의 삶은 어땠을까요? 부모님의 재산을 가로채 호의호의식하던 민수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돈을 뿌려댔고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휘감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민수가 투자했던 사업은 동업자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도박빚까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압류당하고 그 잘나던 며느리는 돈이 떨어지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며 도망쳐버렸습니다. 민수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던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산속에 버린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나를 보면 밥 한 끼는 주시겠지. 민수는 거짓골을 한 채 1년 전 부모님을 버렸던 그 산속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던 폐가는 온데간데 없고 으리으리한 저택과 넓은 농장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깔끔한 옷차림에 박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박노인의 발치를 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1년 전 부모님께 독서를 내뱉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이제는 거짓골이 되어 구걸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라니요. 박노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이보게, 자네가 누군데 남의 집 앞에서 이 난리인가? 우리 아들은 1년 전에 이미 죽었네. 내 손으로 제사까지 지내주었으니 이제 그만 가보게. 민수는 아버지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박노인은 단호했습니다.
경비원들에 의해 산아래로 쫓겨난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지요.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바꾼 자식에 대해 돌아갈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노인 부부는 그 후로도 농장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에게 복수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가꾸는 데 집중했지요. 악한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고 선한 사람은 결국 하늘이 돕는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를 버린 자식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고난을 이겨낸 부모님이 행복을 되찾는 모습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의 천륜인데 요즘 세상은 그것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박노인처럼 단호하게 외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